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의 사촌 형에게는 병이 있었다. 자세하게 어떤 병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병으로 인해 외형이 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 된다. 처음에는 형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형의 노력에도 병은 더 악화되기만 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세상은 형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했다. 상처를 받은 형은 결국 몇 년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가끔 걱정이 된 내가 형을 찾아갔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일쑤였다. 모두가 지쳐갈 때쯤 가장 지친 형은 그만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오늘은 형의 장례식 날이다.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나는 장례식장 앞에서 흰 나비를 보았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다. 장례식장에서 흰 나비가 나타나면 그건 고인이 된 사람이 잠깐 자신을 위해 슬퍼해주는 사람들을 보러 나비의 몸을 빌려 이승을 찾아온다던 이야기였다. 나비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뻗자 나비는 내 손에 잠깐 앉아있다가 다시 날아갔다. 나는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나는 형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다. 그때 나비가 날아들어왔다. 나는 홀린 듯이 나비를 쳐다봤는데 나비는 사촌 형의 어머니 앞에 앉았다. 그때 형의 어머니는 손을 뻗어 그 나비를 뭉개버렸다.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지금도 그때 본 그분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오늘도 역시 나는 죽을 뻔했다. 오늘만 해도 도대체 몇 번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내가 마음을 졸이지 않고 산 때가 언제였지? 아니, 애초에 나한테 그런 날들이 존재하기나 했던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것이 달라붙은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엄마는 겁에 질린 내 표정과 다친 나의 모습을 보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나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다. 도착한 곳은 큰 점집이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무당이 있었다. 무당은 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사람에게는 수호신이 하나씩 존재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수호신이 없어 모든 악한 존재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적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고 다른 해결 방법 같은 건 없다고 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두렵고 걱정스러운 나와는 달리 엄마는 오히려 무당의 말을 듣고 개운해진 표정이었다. 엄마는 나를 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다음 날 엄마는 나를 친척집에 맡기고는 자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너무 단호한 얼굴로 말했고 난 그 얼굴을 보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엄마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난 어른이 되었고 아직도 나는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매년 있는 동창회 날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동창회 장소에 도착해 있었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벌써 다들 모여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작년까지는 꽤나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이번 해는 뭔가 다들 설레고 들뜬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다. 남은 자리에 앉은 나는 한기를 느꼈다. 아무래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모양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얘들아, 여기 너무 춥지 않아? 아이들은 대답이 없었다. 계속 떠들어댈 뿐이었다. 하긴 저 아이들은 예전부터 흥분하면 아무 소리도 못 듣곤 했다. 주위가 조용하자 이상함을 느낀 나는 아이들을 쳐다봤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일제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아이들은 시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했다. 10, 9, 8, 7, 6, 5, 4, 3, 2, 1. 아이들은 그제서야 깔깔거리며 입을 열고 시끌시끌 떠들기 시작했다.
야, 드디어 이날이 오는구나.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겠네. 그 자식 죽어서도 하여튼 귀찮아.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나는 그제서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사촌형의 어머니가 나비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지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차가움과 아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감정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엄마가 문제를 해결하고 온다는 말은 스스로 목숨을 희생해서 주인공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인공은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어른이 된 지금도 엄마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엄마는 언제나 주인공의 곁에서 뒤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인공은 15년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아이들의 괴롭힘 끝에 이미 사망해 귀신이 된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괴롭혀 사망하게 한 반 친구들은 아이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고 실제로 사고사로 판명이 났지만 혹여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말하거나 자신들이 한 범죄를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마음을 졸이며 주기적으로 모여 서로를 감시했고 어서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